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카이트 2022 SFPC 경부 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됐던 대로 8시부터 시작인데, 네, 지금 한 8시 5분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벌써 60여 분 가까이 이렇게 입장을 하셨네요. 네, 자, 음악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모니터가 하나 있는 환경이라서, 네, 이게 네, 화면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자, 먼저 카이트 2022 SFPC 경북 이름이 이제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선생님들 이름 이 순서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카이트가 먼저고 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SFP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최 주관하는 지역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로 우리 대회장님인 카이트 회장님 정웅열 선생님의 인사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웅열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정보교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신중학교 정웅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께 이렇게 매번 인사드릴 때마다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인사를 드릴까 고민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이트 홈페이지에 있는 카이트 소개 문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도 늘 고민입니다. 우리 교산협회가 무엇을 위한, 또 무엇을 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조직인가 하는 건데요. 예, 우리 교산협회는 정보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보교사 대표 조직입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정보 교육을 위해서 17개 시도 정보교과 연구회가 연합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2013년에 발족한 이래로 정보교육과 정보교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협회는 바람직한 정보교육 방향을 고민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연구하며 이것들을 전국의 정보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정보교육의 정의, 격차 없는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실현하고자 정보교사 간의 공유와 나눔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연합회는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17개 시도 교과연구회가 연합한 정보교육과 정보교사를 위한 정보교사에 의한 정보교사의 연합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교사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당연 무료 회원이며 정보교육과 정보교사가 있는 곳에 늘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이윤을 추구하거나 영리 비영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협회가 아니며 17개 시도 정보교과연구회가 연합한 유일한 정보교사 대표단체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께서 내가 카이트의 회원인가 아닌가 이런 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생님이 정보교사라면 당연히 카이트의 주인이십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사연합회를 소개하는 문구 중에 저 세 번째 문단이 저는 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정보교사연합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선생님, 또 그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정보교육, 또 그것들의 수혜자가 되는 학생의 관점에서 정보교육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다시 말하면 격차 없는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실현하고자 정보교사 간의 공유와 나눔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SFPC도 이와 같은 핵심 가치에서 출발한 우리의 꿈이자 이제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밍 대회라고 하면 사실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하는 몇몇 학생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기 마련인데요. 또 실제 많은 프로그래밍 대회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또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많은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게 나도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못하고가 공부를 하고 못하고의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프로그래밍 실력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정보 수업을 받았다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대회를 만들고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두 다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지난 1월에 있었던 제주 대회의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카이트의 운영진들 그리고 제주 중등정보교과연구회 선생님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셨고요. 그리고 학생들, 제주 현지에서 참여한 제주 학생들, 그리고 전국에서 줌으로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이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와 어우러져서 500여 명의 축제의 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네,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고, 특히 이번 2022 SFPC 경북은 넥슨 재단에서 먼저 후원 제의를 하셨고, 또 저희도 그것과 함께 하기로 논의하였고요. 그래서 넥슨 재단 그리고 많은 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더 의미 있게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운영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주로 설명해 주실 정종광 선생님, 그리고 경북 정보컴퓨터교과연구 회장님이신 황창기 선생님, 조직위원장으로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문항관리팀, 시스템 운영팀, 그리고 운영지원팀에 경북 선생님, 또 카이트 운영진들이 함께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대회, 또 우리의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설명회가 선생님들의 궁금한 부분,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바람을 담아서 마이크를 정종광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회장님, 정홍열 선생님의 인사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가 SFPC 제주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 SFPC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 지금 거의 70여 분의 선생님이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뭐 학생들을 꼭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참가해서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안 된다면 직접 교사도 참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옵저버, 그러니까 시범 참가자로서 들어가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정웅열 선생님께서 앞에 설명드렸지만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까 좀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숙달된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의 놀이터다라는 생각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경진대회를 많이 참가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즐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고요. 여기 지금 아까 소개됐던 함께 했던 팀장님들과 함께 아까 꿈이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모든 학생들이 이런 대회를 이런 경진대회라든지 챌린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이제 꿈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의 10년여 전부터 이렇게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카이트가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로 인해서 정말 작년에 1회 대회를 열면서 꿈을 이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올해부터는 조금 더 이게 확장돼서 더 많은 학생들,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챌린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챌린지라고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넥슨 재단에서 아까 저희 SFPC를 후원해 준다고 했었는데 넥슨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챌린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 PC가 붙어 있고 여기도 PC가 붙어 있죠.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라고 하는 NIPC 올해로 7회 대회가 열렸고요. 상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프로그래밍 챌린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세상을 바꾸는 코딩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걸고요. 여기 보시면 브레이스,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게 꼭 C 언어, 그 코드 블럭을 만드는 듯한, 여기도 보이죠, 넥슨. 이런 그 로고를 만들고 이렇게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게 이제 대회가 올해 대회가 진행되는 장면을 제가 유튜브에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총 4시간 동안, 전국에서 이게 예선전을 거친, 본선에 올라온 학생들이 이렇게, 아주 넥슨 본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국의 상위 0.1%보다 더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몇 명 되지도 않거든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대를 밟아볼 수 있는 학생이 정말 적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 선생님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정보 올림피아드. 이제 영어로는 올림피아드 인 인포메틱스. 저희 이제 정보학이라고 불리는 인포메틱스의 올림피아드다. 올림피아드는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해마다가 아니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스포츠의 올림픽하고 유사한 이 학계의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올림피아드는 4년에 한 번씩 열리지는 않고요. 매해 각국에서 최고로 이쪽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기는데,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저희는 정보교사니까 이제 정보올림피아드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제대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여기 앞에 인터내셔널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인터내셔널 정보올림피아드, 인터내셔널 올림피아드 인 인포메틱스에 학생들이 모여서 찍은 장면입니다. 이 대회는 모여서 그냥 대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멕시코 학생들 같죠. 여기 모자도 쓰고 있고요. 각국의 문화 행사 이런 것도 교류를 하고 각자 모여서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을 즐기면서 대회는 일주일 중에 딱 이틀간 대회가 진행되는 형식으로 열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여기 실제 이제 대회 문제를 푸는 장면이고요. 옷도 이렇게 IOI가 적혀 있는 이런 거를 입고 열심히 개인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며칠 전에 이제, 끝났는데, 이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ACM-RCPC라고 불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월드 파이널 2022가 종료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당히, 이런 대회들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고, 1, 2, 3, 4위, 그러니까 4팀이 금메달을 땄는데요. 1위가 MIT였고요. 금메달 중에 챔피언 금메달이라는 거죠. MIT였고, 2, 3, 4위가 북경대, 서울대, 동경대, 이 아시아 한중일 3국의 각각 대학들이 2,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위 MIT 선수들이 시상식에 나왔는데 MIT 선수들이 노란머리가 아니라 전부 동양인이었습니다. 다 중국 학생들이었어요. 그만큼 그 아시아계가 이런 쪽을 되게 잘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앉아 있지만 역시 아시아계 학생들이 코딩을 정말 잘한다라는 거. 이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3명이 앉아 있죠. 3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음료수도 있고요. 컴퓨터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팀워크로 문제를 해석하고 같이 해결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건데, 우리 SFPC도 팀원으로 이렇게 팀을 이뤄서 이렇게 챌린지를 진행한다는 게 이 ACM ICPC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온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최고의 공룡 기업이라고 불리는 구글에서 매해 GCJ, 구글 코드잼이라고 하는 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대학생이 아니라 프로들의 리그고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코딩을 잘하는 문제 해결 코딩입니다. 문제 해결 코딩을 잘하는 이런 선수들이 모여서 겨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금도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정말 모든 개발자들의 인기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린트, 헬로, 파이널즈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항상 프린트 헬로 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 놓고 진행되는 구글 코드잼 대회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수가요. 구글 코드잼을 8번 우승한 정말 전 세계에서 이쪽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프로그래밍 챌린지와 경진 대회를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이 대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 선생님들 대부분 느끼셨겠지만 뭐 코딩으로 뭐 진행한다 뭐 이런 공통점 말고요. 이런 정말 의미 있고 이런 대회에 정말 극히 일부의 학생들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위 0.01%, 전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학생들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공통점이에요. 정말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요. 여기 지금은 이제 메탄고에 있지만 경기과학고, 경남과학고 이런 데 근무를 하면서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대회들을 다 밟아봤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고요. 재미있고요. 학생들의 그 표정들,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열정, 정말 눈에서 빛이 나는 그 표정을 보고 나면, 아, 정말 학생들이 이 분야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일반고 와서 보면서 정말 일반고 학생들도 이런 것들 좀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공통점 보셨죠? 지금 하필 또 월드컵이 시작을 해서 진행되고 있죠. 자, 월드컵 무대를 밟고 있는, 이건 월드컵 무대는 아닙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리버풀이라든지 맨체스터, 뭐 이런 팀들이고, 여기 이 선수들 보여줄 표정, 즐겁게 축구하고 있는 표정들이 보입니다. 정말, 정말 축구하는 학생들이라면, 축구하는 선수들이라면 꿈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대가. 이런 무대를 밟아보는 게 정말 꿈이고요. 이런 무대를 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런 무대에 발을 딛지 못합니다. 이런 무대가 정말 크다는 거죠. 자, 지금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구장 8개를 이렇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가져와서 한번 봤는데, 이 만드는 것도 정말 예술적으로 만들었죠. 얼마나 여기서 한번 뛰어보고 싶겠습니까? 이런 부대들을 마련해서 뛰는 이런 학생들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진짜 유망한 선수들 몇 개 사진 중에 제가 하나를 들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아주 튀게 보이는 유명한 선수 있죠, 여기.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메시와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딩하는 학생들이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을 차고 있죠. 이거는 그냥 점심시간에 공 차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을 차고 있는데, 신발도 보면 축구하시는 애들도 있고 운동하시는 애들도 있고, 뭐 여기 보시면 골대도 축구 골대도 아닙니다. 보이시죠? 핸드볼 골대를 놔두고 이렇게 즐겁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코딩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에게 이런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싶다. 정말 이런 운동장에서 한번 뛰어보면서 경험한 후에 우와, 정말 이 코딩이라는 게 너무나 재밌다. 너무나 재밌고 나는 여기다 뼈를 묻고 싶다는 눈빛을 가진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이건 정말 성공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대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셨지만 이 대회 취지 자체가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환경에서 놀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줘 보자. 그래서 몇 명이라도 정말 우리 정보교과 프로그래밍, 나아가서는 문제 해결에 관련된 인공지능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게 결국 우리 정보교사들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라고 제가 크게 써놨죠. 그리하여 아까 보셨던 SFPC 작년에 제1회 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무려 100팀이 넘게 참여를 했고요. 정식 참가만 100팀이 넘었어요. 그 한 팀에 3명, 4명이니까 한 3, 400명 되겠죠. 거기다 시범 참가자까지 합치면 500여 명이 참가하는 아주 큰 규모로 열렸는데, 거기 그 영상, 요약된 스케치 영상, 정말 이 카이트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잠깐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 제가 아까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3분 50초 정도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021 SFPC 제주 그 첫 번째 순간을 그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SFPC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보교사 정종광이라고 합니다. 이 SFPC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챌린지는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통해서 정보교육,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들이 다소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협업과 여러 가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영상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스케치 영상이 아니고 네. 이런 실수를 했네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보여주고 드리고 싶어서 틀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케치 영상을 링크를 건다는 게 잘못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안 걸려 있네요.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DM으로 보내주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제주 중등정보교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은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이제 지금 제일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주최를 해서 지금 열고 있는데요. 너무 지금 떨립니다. 지금 한 3개월 동안 많은 선생님들 너무 이번 카이트 2021 SFPC 제주의 대회장을 맡은 한국정보교사연합회 회장 정웅열입니다. 반갑습니다. SFPC 스쿨 프렌즈 프로그래밍 챌린지 이름 그대로 학교에서 친구들이 함께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래밍 챌린지입니다. 대회, 컴피티션, 콘테스트 이런 것이 아닌 그야말로 챌린지인데요. 따라서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께서는 상장, 등수, 경쟁 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보다는 생각하고 코딩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학생 여러분, 선생님 모두를 환영하고요. 사랑합니다. 오늘의 1등은 가장 열심히 즐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코딩하고 함께 하십시오. 지금부터 카이트 2021 SFPC 제주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꿀벌 A1 맞추면서 12등으로 가장 많은 스타일을 준 오늘. 그래서 오늘 무한 도전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SFPC 파이팅! 자,
SFPC 영상을 보셨는데요. 선생님들 보시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현장의 분위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일부러 잘못 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축사를 하는 영상이 잠깐 있었는데요. 제가 저 현장에 작년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꿈이라고 해놓고 1회 대회에 저 자리를 가지 못했던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갔는데 올해는 꼭 현장에서 직접 저 열기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많은 일반 계열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그 정말 그 뛰어난 학생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코딩을 좋아하고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정보교사가 되고 나서 우연히 이 한국 정보올림피아드를 출전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 어떻게 가가지고 걔를 지도하게 됐는데 가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걔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날고 날아다니는 정말 그 고수 신급 학생들이 있었고요. 거의 빵점 먹고 오는 애들이 수두룩해서 정말 좌절을 맛보는 그런 대회였죠. 아까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렇게 이제 동아리복 입고 핸드볼 골대에서 축구하던 애들을 데리고 대회 나갔더니 처음 보는 축구화에다가 그 공식 구장에 올려놓고 정말 그 프로급 선수들 애들이 와서 공을 차니까 골 하나도 못 넣고 한 10대 0으로 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저는 프로 학생들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SFPC를 하나하나 파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진입장벽을 낮춘 프로그래밍 챌린지. 아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취지입니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보통 학생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 그것도 아주 아까 보셨던 그런 국제적인 경기장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정보교과를 배우는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정식 참가자로 하되 중학생이나 특성화, 특목고 이런 학생들도 배제하지 않고요. 즐기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및 예비교원,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교사 및 예비교원들이 시범 참가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정식 참가자와 시범 참가자는 실제 아까 스코어보드를 보셨는데요. 그 점수판이 있었죠. 거기에 시범 참가자들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채점이라든지 이런 건 동일하게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오히려 선생님들, 학생들이나 예비교원들은 이 스코어보드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 또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중이 없는 축구장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슛 때려보고 헛발질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마음껏 헛발질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정말 내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대회들은 정말 1등을 하기 위한 경쟁, 순위, 시상에 따른 것들이 정말 치열합니다.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 학생들이 도전과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교육의 저변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생들, 비단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보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공교육 정보교사들이 직접 챌린지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정보교사가 아닌 어떤 전문가 집단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교사들이 직접 챌린지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교사 및 예비교원이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앞으로 이제 이쪽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이 SFPC만이 가지는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상은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듯이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사 및 예비교사들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참가 분야는 정식 참가자와 시범 참가자로 나뉜다는 걸 보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식 참가자는 일반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인데 이게 1월 달에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이미 졸업식을 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21년에 2학년으로서 참가했던 학생이 3학년이 돼서 졸업을 했는데 꼭 다시 참가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도 올해는 포함시키기로, 이게 작년과 바뀐 규정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희 협의한 내용들은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범 참가자는 중학생,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이런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고요. 교사, 예비교사. 예비교사는 현재 그 각 대학 컴퓨터 교육과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인데 아직 교사가 안 된 그런 예비교사들도 포함을 시키고자 이번 공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자, 팀 구성 중요한데 아까 ACMI CPC와 같은 이런 대회들 보면 학생이 3명이 팀을 이루는 걸 보셨죠. 3명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서 4명이거나 2명까지도 허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도교사, 그 교사 1명을 반드시 정보교사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제약이 있는데, 이게 보통 작년에도 문의가 많았는데, 순회를 나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학교에 정보교사가, 소속 교회 정보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 순회 교사께서 직접 지도하는 학생들을 지도교사로서 하면,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 3명이 아니라도 2명만 있더라도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한번 참가시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 설명도 할 텐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보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챌린지 기간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이게 아까 다른 대회들처럼 일주일씩 길게 하면 좋겠지만 뭐 사정도 어렵고 학생들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해서 딱 이틀 동안 합니다. 첫째 날은 준비하기, 둘째 날은 도전하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뭐 공문이라든지 이런 가입 신청 이런 거 할 때 소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 언어는 그냥 여기 C 언어하고 파이썬을 대표적으로 넣어놨는데 그냥 우리가 들어본 웬만한 언어는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버 시스템 운영 팀장님께서 이 서버 운영을 위해서 정말 몇 년간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때문에 참가 못하는 일은 없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작년에도 보면 대부분 파이썬이 많았고요. 뭐 C도 간혹 있었고요. 그래서 C하고 파이썬이 제일 주류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요. 챌린지 시간 동안에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머릿속에 있는 자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뒤져도 되고 검색을 해도 됩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만 있으면 인터넷에 있는 이런 코드를 보고 활용해서 써도 되고요. 내가 명령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그런 또 문법 인터넷에서 찾아서 써도 됩니다. 그만큼 오픈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문법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에 초반에 서버 부하가 좀 많이 걸렸었는데 PDF 형태로 문항지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배부가 되거든요. 그거를 서버상에서 직접 다운받겠었는데 올해는 문항지를 대회 전에 미리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서 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목적은 서버 부하를 낮춰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최 및 주관 정홍열 회장님을 비롯한 이 한국정보교사연합회 카이트에서 카이트와 함께 각 시도 정보교과연구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은 제주정보교과연구회에서 첫 발을 내딛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열심히 경북정보교과연구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넘기면 2023은 어디서 준비를 해주실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정홍열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후원은 아까 넥슨 재단에서 후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한국 컴퓨터 교육학회, 한국 비버 챌린지, 올해 특별히 또 저기 경북에서 열리기 때문에 안동대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국 비버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비버 그 캐릭터에 대한 IP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우리가 비버 챌린지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귀여운 캐릭터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정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겨울 방학이죠. 1월 12일에서 13일에 예정돼 있고요. 작년보다 좀 빨라진 이유는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설 연휴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12일,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프로그래밍 대회 문제들 나도 못 풀겠는데, 교사인 나도 못 풀겠는데 애들이 나가서 이거 어떻게 푸냐. 그 나중에 점수판을 한번 보시면 학생들이 얼마나 즐기면서 열심히 풀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5개 세트 문항 정도로 작년에 출제를 했었고요. 올해도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5개 세트인데 한 세트당 보통 2개, 많게는 3개까지 소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세트 문항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소문항은 아웃풋 온리 형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문법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프린트문 하나만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법에 부담이 없는 문제들이 최소 각 세트당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가 5개다 그러면 5문제는 프린트만 배워도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프린트를 잘못 찍으면 물론 오답이 나오지만 오답이 나오더라도 비버 챌린지는 제출하면 끝이지만 이 프로그래밍 컨테스트는 틀렸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프린트 문항은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 문항은 아니고요. 이제 코이스터디에 있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력문만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제법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 건너기. 이거 이제 인공지능 탐색 분야 이런 데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고요. 배가 하나 있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얘는 배를 노를 젓는데 1분, 2분, 7분, 9분 걸리는 4명이 있고요. 배는 최대 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명이 타서 배를 건너가면 둘 중에 더 큰 숫자를 가진 친구가 배를 적게 돼 있기 때문에 1, 2가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면 2분이 걸리고요. 2, 7이 함께 가면 7분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2명이 건너가면 다시 1명이 되돌아와야지 다른 사람들이 싣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잘 펴서 1, 2, 7, 9 이 4명이 모두 배를 이용해서 이 강 건너편으로 건너는 데까지 최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구해서 출력하랍니다. 구해서 사지선다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출력하라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해볼게요. 실제 대회라면 이렇게 제출하면 이거 몇 분이지? 프린트 대충 한 20분 될까? 20분에서 이렇게 제출 딱 해보면 아이고 이게 제가 C로 제출했나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채점이 되면서 틀리면 틀렸다라고 파이썬으로 했어야 되는데 틀렸다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은 순차 탐색이라는 기법도 쓸 수 있습니다. 뭐냐? 1분 출력해보고 2분 출력해보고 3분 출력해보고 이러다 보면 많이 틀리겠지만 여튼 정답은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좌절하는 일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학생들 수행평가로 했던 문항인데요. 출력 문항을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큰 X자 패턴 출력하기라는 문제를 만들었고요. 3이면 3x3에 이렇게 X, 4면 이렇게 X, 5면 이렇게 X가 있다. n이 35일 때 패턴 한번 출력해봐라 라고 문제를 했습니다. 이거 가관입니다. 학생들 풀려보면. 전략이 2개로 나오겠죠. 패턴의 특징을 분석해서 포문을 돌리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35개 정도면 이게 학생들이 손익분기점을 생각해서 고민을 합니다. 직접 프린터 찍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하면서 도전을 하는데 학생들 제출한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00바이트도 있고 1000바이트도 있죠. 얘들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제출했는지. 이렇게 제출했어요. 이런 전략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결국은 맞출 수 있는데 계속 틀린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거 계속 틀리다가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이 가운데 X를 소문자로 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계속 틀리더라고요. 눈에 안 보입니다. 소문자. 이러고 틀리다 보면 포문을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이 정도는 직접 도전해 볼 만한 또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한 친구들은 보시면 이렇게 포문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드를 보면서 또 배우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못 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풀 수 있다는 거. 풀 수 있다는 게 출력. 각 세트 문항의 첫 번째 문항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풀면서 우리가 그 PS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정보교과에서 하는 문제 해결의 문제 분석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문제 분석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코딩을 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세트 문항에서 손으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문제 분석 단계를 거치면서 오히려 그 다음 세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비계 역할, 계단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아까 반복문으로 푼 학생들은 2번, 3번 문제까지 계속 풀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냥 프린트로 찍은 학생은 1번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 3명이서 함께 협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저희 카이트 홈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아주 디자인 잘 된 이런 문제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그 문제 페이지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선생님들 눌러서 한번 보시면 정말 이쁜 디자인과 함께 문제가 이쁘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뭐 충분히 첫 번째 문제들은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제들이 어떻게 채점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득점을 하고 어떻게 득점을 해야 이기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CM RCPC라고 하는 아까 그 대회 방식이고요. 돔저지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오픈소스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까 월드컵 구장 같은 건 못 만들지만 우리 삽 들고 있는 정보 선생님들만 모이면 코딩 삽질만 하면 그런 경기장을 프로그래밍으로 디지털 세계에다가 펼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시스템 운영 팀장님께서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제출을 하면 얘가 컴파일이 돼서 준비된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들, 저기 코드업이나 코이스터디 이런 거 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채점을 하는데요. 만약에 준비된 테스트 케이스 중에 일부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득점을 못합니다. 빵점이 됩니다. 알고리즘은 적어도 완벽해야지만 정답이 인정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페널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문제를 푼다고 해서 득점만 되는 게 아니라 득점은 2가지 부류가 있는데 맞춘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자, 페널티는 시작 시점으로부터 해당 문제를 해결한 시점까지 흐른 시간의 분 단위가 페널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정웅열 선생님께서 개회를 선언합니다 라고 한 뒤에 1번 문제를 12분 만에 풀었어요. 그럼 페널티가 12분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는 12분 뒤부터 풀어서 5분 뒤에 풀었으니까 시작 시점으로부터는 17분 뒤에 푼 게 돼서 2번 문제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17분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페널티들을 누적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 작년 62등 팀이네요. 팀의 점수 맨 마지막 스코어보드인데요. 문제가 A라는 세트, B, C는 3개의 서브 문항이었죠. D, E 이렇게 5개의 문제가 있었고 0번 문항은 프린트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0번 문제들은 초록색이 있죠. 이 초록색은 맞췄다라는 얘기고요. 이 맞췄는데 여기 플러스 1이 붙어 있죠. 이건 뭐냐면 한 번 틀리고 2번째 시도 만에 맞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못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못 풀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한 번 시도하고 끝. 이것도 한 번 시도하고 끝. 얘도 한 번 시도하고 끝이므로 이거 페널티가 156분이 책정돼 있는 거는 이거 푼 시간 더하기, 이거 푼 시간 더하기, 이거 푼 시간 이 문제만 푼 게 아니라 시작 시점으로부터 A0, 시작 시점으로부터 B0들을 각각 누적한 데다가 한 번 틀린 거 있죠. 한 번 틀리면 페널티가 여기서 또 가산이 됩니다. 15분 정도 가산되는 걸로 아는데 이건 세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페널티로 포함이 돼서 이 점수가 나옵니다. 이 페널티가. 그래서 5개를 푼 팀 중에는 이 페널티가 더 적은 팀이 더 상위 랭크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해결하지 못한 문항들은 틀렸어도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페널티는 맞춘 순간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부여가 된다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점수판을 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다 보면 이거 보고 있으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희가 월드컵 축구 보면 재밌잖아요. 특히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거나 내가 감독이 되면 더 재밌습니다.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답일 경우 페널티 아까 계속 누적된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이게 정답이 되는 순간 누적된 페널티가 다시 페널티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순위 산정할 때는 점수가 높은 순위 첫 번째 기준이고요.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적은 순으로 스코어보드에 랭킹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이 오연 학생부의 전체를 좀 확대를 했는데요. 여기 제로번 문제는 거의 다 푼 게 볼 수 있는데 이 노재팬 팀은 제로 문제를 안 풀고 오히려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풀었으니까 이 팀들의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5라고 된 그룹이 있죠. 이거는 전부 5개 풀었다는 얘기고요. 여기 색깔이 바뀌면서 경계가 있는 이 위 시점은 6개를 푼 그룹들입니다. 6개 푼 그룹 중에 페널티가 755분이다. 그래서 6개 그룹 중에는 제일 하위가 되고요. 5개 푼 그룹 중에 156, 183, 186, 207 이런 식으로 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관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고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더 준비된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 푼 결과들을 관전할 수 있는데 프로즌이라는 어떤 시점 이후는 이 점수판을 프로즌을 시킵니다. 프로즌 시킨 이후에 제출되는 것들은 채점을 하지 않고요.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결과들은 자기 팀만 알 수 있고요. 다른 팀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1이 노란색, B1이 노란색, C1, C2, D1 전부가 노란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출을 하면. 근데 얘네들은 알아요. 이 독산이라는 팀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지만 여기 다른 팀들은 이 스코어보드를 볼 때 이 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긴장감이 넘칩니다. 나중에 최종 순위 산정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쇼맨십을 가지는 팀들도 나옵니다. 이 잘하는 팀들이 처음에는 안 풀고 있다가 프로전 이후에 쫙 노란색으로 채워서 최상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팀들도 구경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몇 회 보시다 보면 제가 하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코어보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스코어보드입니다. 이거는 올해 벌어졌던 제45회 ACM ICPC입니다. 45회라고 하면 거의 제 나이만큼 되네요. 제 나이보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 금색, 이게 금메달 팀들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올해 했던 스코어보드 이제 A, B, C 이런 식으로 그 경기장에서 운영이 됐고요. MIT가 1등 했고요. 금메달이고요. 그 다음에 패킹, 북경대입니다. 동경대가 3등, 그 다음에 서울대가 4등 이렇게 해서 4팀이 금메달을 땄고요. 은메달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학들이 금은 동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11개 풀었고 페널티가 1339다 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 이 국제대회의 표준 룰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코어보드 보시면 이거보다 아까 저희가 봤던 전현석 선생님 저기 시스템 운영팀에서 만든 스코어보드가 훨씬 이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SFPC 작년 스코어보드입니다. 작년 스코어보드. 이게 더 이쁘죠? 여기 보시면 이제 팀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 만점 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요. 대부분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했어요. 좌절감을 맛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5개 이상은 푸는 이런 스코어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가 첫 대회인데 이 정도였는데 여기는 못 푼 게 아니고요. 등록을 했는데 참가하지 않았던 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정이 있어서 하다가 말았거나 뭐 이런 팀들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만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시 그 세계 대회 스코어보드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상위 0.1% 학생들이 모였는데 만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로 나왔던 학생들, 학생 대학 대표팀들인데 저기 밑에 가볼게요. 밑에 가보시면 이거 막 빵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각 국의 그 대학을 대표하는 그 대학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왔는데도 못 푸는 하나 푼 이런 팀들이 수두룩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저희 일반 학생들은 엄두도 못 낸 그런 문제들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대회 전반적인 채점, 스코어링의 보는 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및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상, 다양한 기준으로 수상팀을 선정하는데 예를 들면 1등 팀을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은 시도 끝에 맞춘 팀, 결국 맞춘 팀. 10번을 틀렸는데 11번째 맞췄다. 이런 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팀 맞출 때 보면 그 대회장을 보시면 막 괴성을 지르는 애들이 있어요. 막 와 하면서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팀에게 상을 줍니다. 이거는 미리 정해진 것도 있지만 그 또 대회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정하기도 합니다. 제출수가 가장 많은 팀, 이거 제일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죠. 순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팀에도 상을 주기도 하고요. 버저비터라 그러죠. 마지막 종료 직전에 거의 끝나기 직전에 맞춘 팀, 짜릿하잖아요. 뭐 이런 팀도 주기도 하고요.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팀, 이제 프로즌 할 때 다 올려 있다가 풀리면서 현재 순위에서 다음 순위,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죠.
가장 많이 순위 변동 쫙 올라간 팀에게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잘한 팀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열심히 하는 팀들은 시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비버 챌린지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줄 예정입니다. 지도교사한테 양식을 주고요. 지도교사가 직접 양심껏 직접 학생들 이름 작성해서 배부하는 거고요. 그 틀에 대해서는 추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21 작년 제주에 대한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2022 올해 포스터가 아마 공문으로 학교에 배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하려면 이미 구할 수 있고요. 저는 이미 학교에 이걸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물음표죠. 내년에는 어떤 시도에서 이 좋은 경험을 이걸 정말 한번 운영하고 나면요. 올림픽을 한번 개최한 국가는 경제적으로도 엄청 발전하듯이 제주, 경북은 이 정보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시도 교육, 어떤 정보교육과 연구회에서 이런 기회를 또 가져갈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차기 개최지 신청에 대한 안내를 지금 정웅열 선생님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웅열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종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열정 가득한, 네, 멘트 하나하나에 정말 혼이 담긴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요, 이런 대회가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 열리면 안 되겠죠. 특히 개최 지역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는 대회가 아니고, 카이트에서 이제 여러 기관들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또 어떤 학생들은 현장 참가, 또 어떤 학생들은 온라인 참가, 이런 식으로 참여 방식도 좀 다르고 해서 이 SFPC는 참가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들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개최 지역의 학생들만 오프라인 참가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대회 열기를,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이것은 일반 고 학생에 한해서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이게 보통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왜 일반고 학생이냐 하면요. 우리 정보교육과정상 텍스트 코딩은 고등학교 정보에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정보에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을 정식 참가자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러나 정식 참가와 시범 참가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코어보드와 시상 부분에만 차이가 있고, 글쎄요, 시상이 상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실까봐. 상장은 주지 않습니다. 상품을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주 감귤 초콜릿을 상품으로 보내드렸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지역의 특산품을 상품으로 보내는데 올해 이제 경북에서는 무엇을 할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개최 지역의 학생들에게만 돌아가는 또 다른 혜택이 바로 참가 티셔츠입니다. 이 참가 티셔츠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슨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좀 퀄리티 있는 티셔츠로 직접 제작해서 드릴 건데요. 그냥 이렇게 반팔 티셔츠가 아니라 기모가 들어간, 그리고 아주 품질 좋은 그런 후드티예요. 이런 것들이 가격도 좀 상당한데요. 이런 것들을 또 개최 지역 학생들만 받을 수 있고, 또 개최 지역 학생들에게만 또 돌아가는 선물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뭐 안동대학교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사연합회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혜택들을 개최 지역 학생들이 받게 되면 이 학생들이 돌아가서 선생님 이런 거 개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어떤 순수한 어떤 동기 유발 효과를 또 거두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개최 지역의 선생님들이 카이트의 이제 운영 전문가,
위원님들과 함께 대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문항 개발, 그리고 시스템 운영, 그리고 다양한 행정 운영 지원까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항 개발하는 원리나 또 실제 문항을 개발하는 경험들을 개최 지역의 선생님들도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또 시스템에 대한 이해, 또 직접 함께 개발하는 이런 경험까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SFPC가 끝나고 나서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또 이런 대회가 운영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SFPC는 필수는 아니지만 시도교육청과도 함께 하고 있어요. 지난 1월에 있었던 제주 대회의 경우에는 제주교육청, 그리고 사실 이제 제주대학교와도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에 경북 대회 같은 경우도 경북교육청, 그리고 경북에 있는 안동대학교, 이제 국립대학이죠. 안동대학교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교육청, 또 국립대학, 또 뭐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함으로써 사업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거와 한편으로는 또 시도교육청도 전국적인 프로그래밍 챌린지를 유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실적도 남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혜택들이 개최 지역에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개최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절차를 안내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글쎄요, 개최 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또는 선정되어서 느끼는 부담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카이트 운영진들이 함께 함으로써 그 부담을 나눌 거고, 무엇보다 그 부담 이상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경북대회가 진행되는 날, 그리고 폐회식 때 이 자리에는 다음 대회 개최 지역의 대표 선생님들이 또 함께하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가 신청이 진행 중인 이 동안에 차기 개최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신청 기간을 지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기간, 아직 좀 남았죠. 이 기간이 되기 전에 각 지역 교과 연구회에서 함께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지역교육청과 함께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지역교육청에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이제 예산적인 부분과 또 이제 홍보, 공문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좀 준비하시고 또 논의하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좀 여유 있게 잡았고요. 글쎄요, 앞서 말씀드렸던 혜택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 학생들이 와,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지역의 학생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 거군요. 이런 말은 분명히 입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정보 교사들, 우리 교사들의 어떤 보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최지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교과연구회 내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교과연구회 대표 선생님께서 꼭 회장님이 아니셔도 돼요. 교과연구회를 대표하실 수 있는 어떤 선생님께서 우리 카이트의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문강식 선생님께 개인톡으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복수 신청이 나올까 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SFPC는요, 마치 올림픽처럼 해마다 개최지를 옮겨서 개최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 이번에 경북. 그러니까 이제 두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 될 텐데요. 만약에 복수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전국 17개 시도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지역이 어떤 불미스럽게 배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문강식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종강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또는 저기 지금 SFPC 카이토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 주실래요? 네.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카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위에 메뉴 중에 SFPC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역대 SFPC라고 있잖아요. SFPC 소개는 말 그대로 소개하는 페이지이고, 참가는 참가 신청하는 페이지이고요. 그다음에 역대 SFPC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SFPC에 대한 소개인데요. 여기에 가보면 제주 지금 대회에 포스터가 있고 올해 경북대회 포스터가 있는데 제주대회 포스터에만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제주 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다 보실 수 있어요. 조금 내려가 보시면 포스터도 있고 또 아까 보셨던 스케치 영상도 있고 여기 문항 해설 영상도 있습니다. 네, 문항 당연히 다 공개합니다. 문항 한 번만 클릭해 보실래요? 네, 그러면 준비하기와 도전하기 문항으로 지금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도전하기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이 제로 문항 한 번만, A 제로 문항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네, 이게, 죄송합니다. B 제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정종환 선생님이 이제 소개하실 때 코이스터디를 좀 보여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약간의 또 그런 어떤 장벽이 느껴지실까봐 SFPC 실제 문항을 제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런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합니다. 이거 왜 해녀 비번지 아시겠죠? 맞아요. 제주 정보교과연구의 선생님들과 같이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버가 이제 해녀가 됐어요. 그리고 보말도 나오고 한치도 나오고 전복도 나오고 이건 제로 문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풀어서 프린트문으로 출력하는 건데요. 앞서 스코어보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마치는 아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프로그래밍 대회 중에 유일무이한 대회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참여할게요. 저도 참여할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저희 중학교 학생들한테,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문제 보여줬거든요. 보여주기 전에는 제가요, 어떻게 나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항을 보니까 애들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거라면 제로 문항만 맞춰도 절반은 맞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너가 1번 문항이나 2번 문항도 하나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가팀이 오늘 제가 아까 확인한 것만 한 4팀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글쎄요, 얘네들이 뭘 믿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평소에 보셨던 또 학생들이 평소에 봤던 그런 대회나 문항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라는 것을 문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뒤로 한번 돌아가 주시고요. 네, 다시 홈페이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 옆에 탭이요. 위에 탭 열어놓으신 거에서 옆에 탭이요. 예, 그리고 해설 영상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저 문항들을 풀어보는 거고요. 해설 영상 보면서 공부하면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가팀 현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단원군데 그 2배 이상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FPC 축사에 선생님들이 아실 만한 많은 분들, 교수님들께서 축사를 해주셨고요. 또 작년에 모든 장면을 녹화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했었는데요. 그 중계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네, 작년에 대회 개최, 준비, 운영에 참여하셨던 카이트 운영진과 제주정보교과 연구의 운영진들 명단을 명예전당으로 저희가 이렇게 등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주 수상팀 보이시죠? 네, 무한도전상, 네,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제일 많이 트라이해서 받은 상, 그리고요, 운세 좋은 럭키세븐상 7번째로 마친 학생, 네, 그 학생에게 준 상이고요. 이렇게 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SFPC의 어떤 모토라고 생각하시고 학생들하고 이런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참가 신청도 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아마 여러 지역의 대표 선생님들께서도 좀 오셨는데 이런 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이 정보를 더 좋아하고 또 선생님도 더 좋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이크가 음소거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음소거 된 줄 모르고 계속 떠들고 있었네요. 네. 이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면, 정말, 학생들도 즐거워할 거고, 제가 사실 준비한 게 좀 더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다음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주변에 있는 친한 선생님들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학교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걔들 좀 잘, 이렇게 좀 섭외를 해서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혹시 꼭 질문을 하고 꼭 해야겠다. 여기 지금 팀장님들도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아까 팀장님들도 다 들어와 계시니까 꼭 질문해야겠다는 거 있으면 마이크 켜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창도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잠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없는 것으로 그만큼 제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행사 당일 시범 참가할 때 지도 교사가 꼭 함께 해야 하나요? 아,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이거 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닐 수 있지만 일일이 인원 파악을 해서 3명이 등록했는데 왜 2명이 왔냐, 1명이 어디 갔냐, 실격이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뭐 지도교사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들어오셨다가 그다음에 뭐 지도교사가 꼭 와서 같이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질문 이제 막 올라오네요. 자, 지도교사는 팀당 한 분이어야 하나요? 한 명의 지도교사가 여러 팀의 지도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 네. 한 명의 지도교사가 아까 정웅열 선생님께서 4팀이 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4팀 모두 지도교사가 정웅열 선생님이십니다. 가능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정보교사기만 하면 여러 팀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한 네, 학교의 그런데 정보교사가 반대로, 예, 그런데 반대로 컴과사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보교사가 아니면 지도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정보교사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정보교사의 긍지이고요. 네, 그 점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황진영 선생님 답변은 앞에 답변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2명의 경우 2팀 아닙니다. 더 많이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북에서 물어보셨네요. 여러 학교가 연합하여 한 팀을 이루어도 되나요? 자, 이거는 회장님께서 한번. 네, 가능합니다. 지도교사가 정보 선생님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까 보여주셨던 PDF 파일 예시 문제는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홈페이지에 아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카이트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당 여러 팀. 그 홈페이지에 문항을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좀 숨겨져 있어서 저희가 메뉴를 조금 조정할 예정이에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좀 조치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채팅창에도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을 거고요. 이게 홈페이지가 계속 리뉴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학교에서 혹시 호스트 OJ와 같은 온라인 저치 서버를 운영한다면 채점 데이터까지 함께 배포를 해서 학교에서 문제를 쓸 수 있도록 또 배포할 예정입니다. 자, 작년 기출대회 문제까지 다 올라오셨네요. 질문이 하나 나오니까 계속 나오네요. 이만큼 이제 관심과 열정이 많이 있는 거고요. 꼭 학생들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꼭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선생님들 언제든지 오픈 카톡방도 생길 거고요. 그 우리 정보교사 카톡방도 있잖아요. 아니면 컴과사 카페도 있고요. 질문 올리시면 저희 운영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선생님들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 한번 보시고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주변에 오늘 여기 한 70분 참석하셨는데 참석 안 하신 정보 선생님들께도 꼭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경험 월드컵과 함께 SFPC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왔네요. 시범 참가자들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의견을 공유하면 좋을까요? 특별하게 제한하는 거 없습니다. 학생들이 뭐 카톡을 해도 되고요. 채팅을 해도 되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번 저기 SFPC하고 ACM ICPC 가장 큰 차이가 아까 보셨겠지만 ACM ICPC는 현장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컴퓨터를 한 대를 가지고 세 명이서 했었는데 우리 지금 이 SFPC는 온 오프라인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두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참고할 수도 있는 이유가 학생들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학생들이 어떤 의견이든지 공유해서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런 데 대한 제약은 없으니까. 참고로 이제 작년에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이었어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줌에서 만나서 했어요. 줌에서 만나서 아이들이. 뭐 저는 또 대회 진행 때문에 제주에 있었고 학생들은 일산에 있고 줌에서 만나서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그게 가능하냐면 팀별로 아이디 패스워드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3명이 한 팀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트라이해서 먼저 맞춰서 서로 협력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고 하면 꼭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더라도 조금 뭐 불편함은 있겠으나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묘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개별 아이디가 아니고요. 팀당 아이디를 하나를 가지고 학생이 공유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마 질문이 나오실 수 있는 타이밍인데요. 그 아이디 하나로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현장 중계는 올해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ACM ICPC라든지 뭐 구글 코드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찾아보시면 현장 중계 장면이 있고요. 저희 SFPC 2021 SFPC 제주도요. 찾아보면 현장 중계 영상 아까 보셨지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그 폐회식, 그 시상식 장면이 있거든요. 클로징 세러머니 부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상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미애 선생님 질문은 그것이 아닐 거예요. 네, 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현장도 줌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시범 참가자는 모두 다 당일 이 SFPC 줌에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이 전체 이제 어떤 말하고 있고 진행되는 것을 줌으로 보면서 참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별개로 일반 시청자들도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올해도 진행합니다. 다만 완전히 풀로 진행할지 아니면 아이들이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할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참가하는 학생들은 시범 참가자 또는 타지역 참가자죠. 이런 참가자 학생들은 모두 다 당일 SFPC 줌에 들어와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은 3명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2명, 3명만 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2명부터 4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소개하지 않았던 아까 전에 뭐 현장 중계라든지 이런 세세한 사항들은 영상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또 저희 오픈 카톡방이나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곳에서도 계속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저희 1시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9시 2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학생들을 데리고 경험해 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좋은 경험 될 수 있도록 저희 경북 정보교과연구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까 보셨던 팀장님들하고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카이트 2022 SFPC 경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발걸음, 이게 이제 작년이 역사적인 발걸음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좀 더 빛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거는 빛난다는 게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맞추냐 보다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정보 교과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르는 부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잠깐 손 들었습니다. 정우영 회장님. 네. 예, 마치기 전에 오늘 또 경북 정보컴퓨터 아, 교과연구회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네.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제가 훅 들어갑니다. 오늘, 또 간사님이신 박윤희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네, 박윤희 선생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회 잘 들었고요. 네, 저희 정보 컴퓨터 교과연구회 회원님들이랑 열심히 힘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많은 정보 컴퓨터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참여해서 좋은 행사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행사 성공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회가 진행되는데 정말 또 애쓰고 계시는 경북 선생님이 또 계세요. 우리 강상희 선생님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강상희 선생님? 저는 우리 국장님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요 설명회 영상은 지금 다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녹화된 것들을 좀 편집해서 또 컴과사나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선생님들께 또 소문 좀 내주시고, 네,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손으로 만드는 우리 정보 교과의 역사가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좀 깊게 다가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건지 전달됐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많은 분들께 또 좀 소개도 해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경북 선생님들 소개를, 네, 놓쳤었네요. 근데 사실 여기 저희 팀장님들도 함께 계신데요. 뭐 시간 관계상 팀장님들은 나중에 참가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보실 겁니다. 팀장님들, 열심히 또 화이팅 해주시니까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행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아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이 좋은 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 좀 이렇게 홍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2 카이트 SFPC 경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어떤 선생님이셨죠?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제가 들으면서 경쟁이 아닌 함께하는 챌린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네, 맞습니다. 그게 SFPC의 취지고요. 그 원칙에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제 진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